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대구 형무소에는 평소 3,000명이던 수용자가 8,000명까지 불어납니다.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무차별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들 대부분이 가창계곡과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학살당합니다. 60년 동안 묻혀있던 한 사건, 짧게 정리할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옵니다. 한국군은 빠르게 밀려요.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고 7월에는 대전이 무너집니다. 정부와 군은 후퇴를 거듭하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후방의 위험인물부터 정리한다. 그게 모든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좌익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전향시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식량 배급이나 보호를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입 명부가 전쟁이 터지자 위험인물 명단으로 둔갑합니다. 7월 중순부터 대구와 인근 청도, 경산, 영천에서 일제 검속이 시작됩니다. 헌병대와 특무대, 그리고 지역경찰이 함께 움직였어요. 보도연맹 가입자, 좌익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그저 의심받는 사람까지 모두 잡혀갑니다. 영장이나 재판은 없었어요. 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대구 형무소에 갇혔어요. 정원이 3,000명이던 곳에 한 달 만에 8,000명이 들어찼습니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비좁은 방에 쌓이듯 들어갔어요. 화장실도 식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더 끔찍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위에서 내려온 한 줄의 명령이었어요. 후방으로 밀려 내려가는 군과 경찰 입장에서 8,000명이 갇힌 형무소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도착해 이들을 풀어주면 후방이 무너진다. 그 가설 하나로 학살이 결정됐어요. 첫 번째 학살 장소는 대구 외곽의 가창계곡이었어요. 트럭이 형무소에서 사람들을 실어 골짜기 깊은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려졌어요. 한 트럭에 수십 명, 한 번에 수백 명. 그 일이 일주일 넘게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경산에 폐쇄된 코발트 광산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코발트를 캐다 버려진 깊은 갱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려온 사람들이 그 어두운 갱도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갱도는 그대로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라진 사람들의 가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에 묻혔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침묵이 6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5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창계곡과 경산 코발트 광산이 발굴됐어요. 갱도에서 수백 구의 유해가 뒤엉킨 채 나왔습니다. 어떤 유해는 학생복 단추를 달고 있었고 어떤 유해는 손이 묶인 채였어요. 그게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증거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국가에 의한 불법 학살이었음을 공식 인정합니다. 재판도 없이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채로 살해당한 양민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정부의 공식 사과가 이어졌고 일부 유족에게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8,000명의 이름은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한국전쟁의 첫 적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의 자국민이었어요. 명부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8,000명이 갇혔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